호가창 체결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야 상승을 한다. 근데 제 경험상에는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저는 안 해본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매도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은 돌파 매매와 스캘핑은 내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하는 매매법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호가창과 체결창을 볼 때 내가 매수한 직후 갑자기 시장가 매수 체결이 줄어들거나 매도 호가를 빠르게 체결시켜주며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끊긴 것으로 보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호가창으로 설명드린 게 제대로 이해가 가셨다면 이 매도 타이밍, 손절 타이밍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쭉 치고 올라가는 매수 시장가 물량이 체결이 안 되기 시작하고 여기 쌓아주는 물량이 없기 시작하면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내가 더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매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내가 손절 타이밍이고 거기가 바로 내가 익절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당일 단타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매도 잔량이 더 많아야 상승하다던데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거 보시면 매도 잔량이 16,000주, 매수 잔량이 7,000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나 초창기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호가창 체결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야 상승을 한다. 근데 제 경험상에는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식이 있다면 매도가 많은데 매수를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매수를 해보셨을 텐데 수익이 나시나요? 그렇게 아마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 긴가민가 하는데 매도가가 좀 더 많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저는 안 해본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호가창의 매수 매도 잔량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각각 10호가씩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10개, 아래 10개.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이 맨 아래에 있는 1189개가 사라지게 되고요. 8,420원에 쌓여있는 물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물량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위아래 10개씩인 것 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맨 아래 매수 잔량은 사라지고 맨 위에 새로운 매도 잔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새로 나타나는 매도 잔량이 중요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다면 라운드 피겨 공이 두 개가 붙어 있는 8,400원이라든가 아니면 8,500원이라든가 8,600원이라든가 이런 좀 라운드 피겨에는 큰 거래량들이 걸려 있죠. 그죠? 또는 정고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1,000주, 2,000주 걸려있는데 여기 20,000주, 30,000주 걸려있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매도 잔량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매도 잔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매도 잔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잔량은 상승 확률과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흐름일 뿐이다. 현재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볼 수 있는 호가의 개수가 위쪽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미 우리는 체결을 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대기 물량은 작아지면서 올라갈 때 쌓여있는 물량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하는 모습의 결과가 이건데 이 결과값을 보고 매수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 이미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상승 흐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요 상승이 굉장히 짧고 횡보가 굉장히 길고 다시 상승이 가장 짧게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횡보 하락이 길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에요. 시장가 체결이 주는 의미는 뭔가요?
시장가 체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시장가 체결이라는 말은 가격 상관없이 이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종목이 무조건 내가 사는 가격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가 체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시장가 매도 체결이 많아진다는 말은 당연히 가격이 상관없이 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결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가는 시장의 심리인 거죠. 뭐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매매가 있겠지만 대부분 돌파할 때 저는 시장가 매수를 안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시장가 매수합니다. 돌파할 때. 그래서 시장가는 개미들의 심리의 집합체인 거죠. 올라가는 호가를 예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종목 선정 이후 체결이 활성화되는 시장가 물량의 체결이 많아지는 타이밍을 노려 매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은 호가창을 예측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매수 직후부터는 무조건 그 모습이 유지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수 직후부터는 무조건 활성화가 풀리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먹고 매도 버튼에 마우스 버튼을 올려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도 버튼에 마우스 버튼을 올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매수는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내가 생각했던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매도를 던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야 손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절을 잘 못하겠다. 손절은 당일 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없는 당일 매매는 없어요. 종목을 선정하고 타점을 정하고 호가창 체결창을 분석한 뒤에 매수를 한다 해도 반드시 내가 뜻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든 위 요소 중에 이런 요소 중에 하나라도 나의 예측과 벗어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금액이 크던 작던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매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한 뒤에 그게 얼마의 손절이 됐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요, 내가 1%에 매도해야지 2%에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흐름이 끊기면 빠르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버텨볼만 하다라고 해서 내가 손절을 전제로 하고 버텨보는 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버틸 거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버틴다는 말은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매도를 때렸는데 와 손절 너무 크다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와 이거 내가 매도 타이밍 맞는데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자. 이거 반등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지켜보고 좀 더 내려가면 그때 손절 치자. 하지만 그렇게 내가 기다려서 손절 금액이 커지면 감내하자. 감당하자. 다음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미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기다리거나 손절을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거예요. 타의로 손절 폭이 넓어지는 건 멘탈이 탈탈 털려버리죠. 하지만 자의적으로 손절 폭이 넓어지는 것들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마인드고 내가 손절을 못하면 단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손절은 가장 중요한 단타 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당일 매매일지 작성 방법은 사실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도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보여드리긴 할게요. 책전주식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단타 매매일지 이렇게 탭을 누르셔서 가셔서 등록을 누르신 뒤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해서 내 매매 내역을 전부 다 붙여넣기 합니다. 수수료는 0.00 하고 하면은 거의 내 계좌랑 동일하게 손익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올려놨던 110만 원 벌었던 거 500만 원으로 110만 원 벌었던 거 요거를 올려놨고요. 영상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또 분석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매매 내역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매매일지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단타 매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매매일지 써야 돼요. 하루 100만원 버는 매매일지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3월 18일 날 올려놨어요. 2022년 작년이. 여기에는 제가 엑셀 파일을 공유를 해놨는데 엑셀 파일은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엑셀 파일은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요. 요거는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나중에 책이 발간되면 요거 비밀번호가 풀린 엑셀 파일을 공유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이나 홈페이지나 동일한 형태고요. 요거 가지고 매매일지를 쓰시는 방향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책전 주식 네이버 카페고요. 책전 주식 이야기 가셔서 22년 3월 18일 올려놨던 하루 100만원 벌게 해주는 자동 매매일지 엑셀 파일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호가창 영상은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요. 하루 20% 수익 올리는 영상, 그 영상 단타 영상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캘핑이고요. 단타 매매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타점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로지 호가창의 속도와 호가창의 체결창의 모습으로만 매매를 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가창 체결창의 영상을 코멘트를 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재생할 것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빨라서 몇 배속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상 속도입니다. 자, 9시 20초에요. 평화산업을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 구간이에요. 여기서 갭이 떠 있는 상태죠. 약 한 5% 정도 갭이 떠 있는 상태고, 원래는 제가 매수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자마자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세 호가 정도 올라갔다가 한 번에 훅 꺼졌어요. 물론 1000원대기 때문에 손절폭이 호가창이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 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게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9시 15분 정도예요. 아침 9시부터 9시 15분 정도면 대부분은 2, 3%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쉽게. 장중에서는 2, 3%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하락은 2, 3%씩 내려가지만 상승 2, 3%씩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당일 매매 하시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인 그런 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점을 제외하고서는 들어가면은 단타 매매 돌파에서는 굉장히 뭐 큰 수익을 보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아침 장 9시부터 15분 정도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손절을 2, 3%에 하더라도 그 다음 매매에서 바로 2, 3%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손절폭을 조금 여유롭게 잡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1% 이상의 구간을 훅훅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치고 올리죠? 치고 올려서 1% 정도 구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평단가 부근 1917원 부근이 저의 본전 가격이죠. 1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창이 많이 움직여도 뻥뻥 튀겨 올라가는 수익권을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시 1분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면 한 번에 2, 3%씩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의 매도를 걸었는데 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전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지금 본전에 던진 겁니다. 제가 빠르게 본전에 던지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매수세가요 9시 15분이면 끊깁니다. 더 빠르면 9시 10분에도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좋으면 9시 30분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9시 15분, 20분 사이에는 이런 매수세가 끊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요. 빠르게 손절을 하든 빠르게 본전을 하든 빠르게 수익을 거두든 스캘핑으로 접근을 해서 마무리하고 오전장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15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스캘핑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한 번에 5%씩 막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현이화로 넘어갔고 매수를 눌렀어요. 2만원대이기 때문에 한호가 올라가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매매거든요. 일단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호가창보다 좀 더 높게끔 매수를 한 상태고요. 여기서 흐름이 더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빨리 손절치고 나와야 되겠죠. 자, 본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매수하자마자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래쪽에 매수 물량이 쌓이면서 위쪽으로 자꾸 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전을 던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 장 초반에 지금 이미 던지고 나왔죠, 그죠?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이 초록색 부분이 시가라서 그래요. 자, 이 일봉을 보면 시가를 이탈했죠. 시가를 이탈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가를 돌파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시가 돌파를 노린 매수를 한 겁니다. 장중에서도 이런 매매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라스트 스킬 커리큘럼엔 넣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추가를 해볼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장 초반 또는 장 중반 정도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시가를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도에 편승해서 제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가를 지금 회복하고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1.33%에 14만 주가 있었는데 보기 좋게 뚫어버렸죠. 그리고 2% 매도를 걸고 바로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500만 원에 2%니까 10만 원이에요.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벌고 그냥 매도를 하고 컴퓨터를 끄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KCS 호가창 엄청나게 활발하고 있고요. 현재 고점을 갱신하고 아래쪽에서 약간 지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죠. 자, 밑에 있는 5천주가 깨지면 훅 나락을 치고 빠질 겁니다. 그죠? 지금 훅 한번 쳤고 밑으로 빠질 기세예요. 지금 여기서 밑으로 제가 빠질 기세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체결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또는 노란색 섞인 2천만 원 이상의 체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죠? 호가창에서 빨간색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호가를 올리는 체결들, 올리는 시장가 물량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흐름밖에 없어요. 여기서 반전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9,220원에 쌓여있는 3,000주 막 이런 물량 있죠? 6,000주 이런 것들을 타다닥 걷어가는 물량이 여기에 쏟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져서 시장가로 다 따라 붙는 모습, 그러면서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건데, 여기 만주가 쌓여있죠? 만주 쌓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럼 만주에 던져버리죠. 그러면 폭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던지고 나왔어요. 손절을 쳤습니다. 다른 종목에 조금 아까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 여기서 살짝 매수를 했다가 위에서 팔고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시가를 하락했죠. 그죠? 시가를 이탈해서 하락했고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있길래 매수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장 초반 9시 4분 때이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치열하게 위아래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차하면 저 던져야죠. 그죠? 지지가 나오지 않고 아까처럼 매수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저도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1%대에서 머물고 있고 이 6만 주, 7만 주 요게 걷어가줘야 되겠죠. 빠졌네요. 19,000주 정도로 빠졌고, 그죠? 걷어가고 요 3만 주, 4만 주 다시 쌓였고 5만 주를 걷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저도 매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밑에 3만 주, 2만 주 쌓여있는 이 물량 있죠? 이 물량들이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은 치고 올려주고요. 그죠? 호가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고 이 3만 주 빠르게 걷어가줘야 되고요. 걷어갔죠? 그러면서 본전 확보하고요. 이제는 시가를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죠. 자, 2% 다시 한번 걸었고요. 2% 걸면서 제가 매도를 마우스 버튼 끌고 밑으로 내려와서 1% 또는 본전에 걸어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물량이 체결되면서 올라가죠. 미련 없이 2% 먹고 10만원 또 먹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YG 저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KCS 제가 아까 전에 손절했잖아요. 근데도 치고 올리죠. 9시 초반대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YG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일봉상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요. 근데 대신에 YG는 7만원대인데 7,000주씩 쌓여있어요. 그러면 여기 5억이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7,000주 걷어가려면 5억이 필요하고요. 여기 1,000주 걷어가려면 7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호가창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억대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YG 엔터 이런 거 1, 2억 들어가 봤자 티가 안 납니다. 이 9,000주 쌓여 있는데 내가 2억 매수하려면 3,000주만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럼 3,000주 매수하면 요 3개 호가 정도만 걷어가면 3,000주가 매수가 되겠죠. 왜냐면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될 거니까. 3,000주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억 정도 매수해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좀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체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무겁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려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지 내려갈 때 안전하게 빠르게 손절을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차피 500만 원으로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는 매매보다는 저는 빠릿빠릿하게 하는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본전 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리면 여기서 바로 본전에 걸어놓고 나왔는데 Y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날 매수매도 확인창이 뜨는 걸 꼭 거쳐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매수매도 창 안 뜨게 해놨습니다. 호가주문 플러스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주문 확인창 보기 안 보기 요거 다 써있거든요. 제가 라스트 스킬 강의할 때도 요거 강의해드렸어요. 확인창 보기를 패스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원 클릭하는 거 여기 한 번 클릭 주문 있죠?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원 클릭하면서 매수되는 거 그것도 제가 해놨어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슬슬 9시 6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이미 상승했던 종목들은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눌림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제가 놓친 종목들이죠. 슈팅을 줬다가 내려오는 종목들 지금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눌린 타점들 이런 눌린 타점은요 호가창에서 확 올라오는 거 있죠. 확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매매 눌림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눌린 타점을 고려를 해놓고 미리 이렇게 주문을 거는 편입니다. 요거는 체결이 안 되고 아마 제가 취소하고 다른 데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YG 엔터는 제가 팔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화전기, 이트론 얘네 뭐 지금 다 거래 정지가 돼 있죠. 크리스탈은 아주 잘 가네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또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이런 거 우수 AMS 같은 경우 슈팅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약간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서현이화를 좀 노리고 있고요. 눌린 타점에서 노리고 있고 이게 체결이 되면은 바로 반등을 주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9시 8분대이기 때문에 사실 눌림보다는 돌파를 찾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번에 훅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아니면 시가 쪽으로 내려오고 그를 반복하고 있죠. 모비스, 그죠? 모비스도 그 전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호가창이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YG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매도를 하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여기에다가는 한 1억 정도 담았어도 충분히 매도가 됐을 만한 종목이죠. 서현이와 제가 아까 걸어놨던 그 가격대까지 왔죠 결국에는. 그리고 체결이 또 안 되고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서현이는 체결됐네요. 지금 눌림에서 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타점. 그러니까 이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횡보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종목에 돌파나 스캘핑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종목 야 지금 오르고 있어 11% 오르고 그냥 한번 사볼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타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매매에서는 그냥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사볼까? 지금 살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물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눌림에서 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타점을 보이는데 눌림에서 샀기 때문에 이 눌림에서는 호가창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모습은 볼 수는 없어요. 반등을 줄 때는 호가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반등을 줄 때는.
근데 지금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반등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매수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뭐 사실 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30초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죠? 조금 지나서 보면은 1% 정도까지 반등을 주긴 줬죠. 타점에서부터 1% 반등을 줬고, 여기서 내가 1%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매도 때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죠? 매도를 때리고 나가면 되고, 저는 2%에 걸었어요. 2%에 매도를 걸어놓고 이거를 찍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1% 또는 여기 본전에다가 매도 던질, 시장가로 매도 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흐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반등이 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고점 돌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다시 멈춰서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2% 매도를 딱 체결시킨다라고 하면은 제가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2%에 매도해야지. 그리고 매도 그냥 안 걸어놓고 있으면 지금 매도가 체결이 됐죠? 네, 제가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매도가 체결이 된 겁니다. 우수 AMS 아까 전에 그냥 보고 지나쳤던 거 이미 조금 지금 늦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돌려볼게요. 아진산업 들어갔네요. 우수 MS는 아까 밑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깊게 보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호가창 체결창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수급이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왔던 모습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밀렸어요. 이러면 손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매수하자마자 치고 올려야 되고 매수하자마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매수하자마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손절 준비를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1%에 매도 걸었어요 지금. 그죠?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2%까지 올라갈 때 힘이 좀 들겠다라고 생각해서 1% 걸었고 이거를 지금 방금 취소하고 본전에 던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전고점에서 지금 제가 매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1% 딱 수익권이죠. 1% 수익권에다가 체킹을 해놓고 이 흐름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지금 이런 만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널뛰기 하고 있어요. 널뛰기. 호가창에 지금 계속해서 요런 공백들이 생기죠. 공백들이 생기면서 위아래로 널뛰기 치면은 그냥 저는 바로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텨봤자 널뛰기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EV 첨단 소재도 현재 고점 돌파를 지금 현재 노리고 일봉하고는 별로 관계없죠. 그냥 이 호가창 체결창으로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찍고 지금 본전 위로 좀 치고 올리고 있어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고 이 흐름이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되지 않으면 던진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속되자마자 올라간다. 올라가면 이 속도의 흐름을 보고 2%를 먹을 것인가 1%를 먹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2%에 걸어두고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시장가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죠. 빠르면 물론 이거 VI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걸어놨던 6,020원에 가지 않고 멈칫했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1점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난 상태겠죠. 그죠? 자, 서현이와 뭐 이것저것 다 보고 있습니다. 서현이가 또 매수를 눌러줬네요. 자, 여기서도 지금 지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체결이 기억이 안 나네. 체결이 다 됐습니다. 그죠? 500만원 체결이 됐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줘야 되죠. 여기서는 호가창 체결창 볼 필요 없어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지지가 나와서 한순간 슈팅이 훅 나와줘야 되는 그 흐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매수세를 끌고 들어오고 있고 본전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본전 확보하고 위쪽 올라가면 뭐 1%에 던질 것인가 아니면 본전에서 던질 것인가 그거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던져도 되죠. 그냥 본전에 던지면 됩니다. 위험하다 생각하면 본전에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좀 빠지고 있죠. 요거는 눌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 또는 오늘의 저점 있죠. 요걸 이탈하면 2% 정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매도해도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매도를 가능할 것인가 요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죠? 서현이와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시가까지 빠졌죠. 시가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가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또 내 매수 호가를 또 이렇게 그죠? 회복을 해주죠. 시가에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죠? 그러면 이미 수익권이죠. 이미 한 2% 수익권이겠네요. 1.4%니까 마이너스. 요거를 하고 2% 또 걸어두고요.
흐름을 보면서 2%에 또 매도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매도가 이렇게 그죠? 매도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매도가 되면서 끝났고 셀 요거 찍혀 있고. 자, 평화산업은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5%짜리를 먹은 거예요.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2% 정도까지 반등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9시 초반에 장 초반에 이렇게 매매하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맞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복구를 못 합니다. 복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도 수익을 좀 봐놨고 여기서 이렇게 폭탄 물량을 받았어도 그래도 다시 가다듬고 다시 매수매도 해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그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뇌동이 발동되면서 아무데나 더 들어가서 여기서 손실 봤던 거에 2배 손실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대 지금 일단은 저점을 찍었으니까 한 5%, 저는 한 2%대에서 손절할 생각이었어요. 반등을 주면. 근데 반등을 주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내리 꽂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절을 5%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6%인가요? 6%? 5점 몇 프로의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5점 좀 반등을 살짝 줄 때 좀 했던 것 같은데 좀 돌려볼게요. 5.3%까지 찍어놓고 5.6% 정도? 5.6% 정도 던졌네요. 그래서 손절을 5.6%에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기 때문에 효과창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60개 정도가 있어요. 라스트 스킬 할 때에도 4일차 강의 때 타점이라든가 아니면 종목 선정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라스트 스킬에서는 이 차트가 제가 제공드린 차트 있죠. 타점이 나와 있는 차트 이런 것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아실 거고 이 영상 보시면서도 제 차트를 가져다 쓰시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일 매매는 힘들어. 여기서 당일 매매를 정말 완성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죠. 그 이유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단타 기법이 힘들까요? 기법 안 힘들어요. 기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는 한 3, 4년 동안 단타로 돌았죠. 돌고 돌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쓰는 단타 기법은요. 거의 제가 시작할 때 익혔던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았던 그 매매 기법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는 나의 마음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당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매매를 잡고 있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 벌어서 월 200만 원 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정주부도 할 수 있고요. 대학생도 할 수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만 하면 10만 원은 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10만 원을 지켜내지를 못한다. 지켜내지를 못해요. 10만 원 벌면 딱 끌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끄고 계속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단타 매매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단타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캘핑과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강의 드린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스캘핑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손실나는 주식 시장입니다. 저희가 2달 동안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총괄해서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느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부터 차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왔고 모든 성공 요인을 차트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보조지표를 이용을 많이 해봤고 거래량도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줬었고 기준들을 수없이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또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파는 게 좋을까요? 10잔을 파는 게 좋을까요? 치킨 한 마리를 파는 게 좋을까요? 100마리를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00마리를 파는 게 좋고 커피 100잔을 파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마케팅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몫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면서 매출을 증대시킬 겁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 있죠. 한 잔을 파는 것보다 100잔을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리고 한 잔을 파는 것보다 10잔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사업과는 달라요. 주식 투자는 종목과의 싸움도 아니고 기법을 내가 어디선가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욕심을 줄이고 얼마나 욕심을 절제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어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포를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주도 내려가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자 했던 또는 가장 많이 성행했던 그 사업 구조 중 하나는 항상 똑같은 양의 상품을 파는 일이었어요. 식당에 가면 하루에 10개만 팝니다. 하루 10그릇만 팔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욕심을 줄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익 극대화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루에 한 그릇만 팔아야 되고요. 때로는 한 달에 한 그릇만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 그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나의 수익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0그릇을 팔고자 했다면 실질적으로 한 그릇 팔릴 때마다 확정적으로 나는 수익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없습니다. 내가 10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몇 종목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확정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타점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종목에서조차 실패하면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킨 10마리를 파는 것, 한 마리에서 10마리를 파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치킨집을 프랜차이즈점을 차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프랜차이즈점 하나보다는 10개가 수익이 많이 남겠지만 그 10개가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늘려갈 때마다 명확하게 이런 지점들이 성공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분점을 계속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실패하는 분점이 있고 본점보다 더 성공하는 분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확정적으로 내 수익을 얻어가야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종목의 수익이 좋다고 해서 10종목으로 확 늘려버린다면 무조건 내 욕심에 말려들게 되고요.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다 분할하고 리스크 줄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내 계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를 나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브레인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욕심만큼은 부리지 않는다 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시면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와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수강생분들 각자의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커피 한 잔 또는 하루 치킨값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누적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에 0 하나를 더 붙이고 또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2년 후 한 달에 10만 원 수익이 될 수 있고요. 100만 원의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수익률을 확보해 두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몇 배, 10배, 100배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시드머니라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연습하시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투자금을 늘리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은 열릴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식시장은 존재할 거예요. 1년, 2년 늦게 간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1, 2년 동안 내공을 쌓고 수익률을 확보한다면 3년, 4년 동안 그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그 기간에 벌었어야 될 그 돈을 충분히 벌고도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나는 바보다, 나는 욕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욕심 줄이고 커피값부터 시작해서 치킨값, 그리고 저녁값, 그리고 내 월급만큼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주식 투자의 목적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때론 주식 투자에서 실패해서 그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었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면 벌수록 계속해서 그 돈에 집착해서 또 다른 매매법을 찾아서 헤맨 적도 많아요. 돌아서 오게 되니까 결국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주식 투자에 목매어서 마치 주식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 수단이고요. 일확천금의 기회도 아닙니다. 투기와 도박 사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1%를 목적으로 해서 1년에 12%의 수익을 얻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평생 기억해야 될 주식 투자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